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제가 못하게 될까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게 될까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를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저는 이경미이고요. 킴미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활동 중인 독립 큐레이터입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립 큐레이터가 된 과정이나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예정이에요. 김희아 작가님과는 10년 전에 런던에 머무를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같은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는 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살짝 됐었던 것 같고, 그래도 이제 한국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가깝게 지낼지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도 계속 함께 일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.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늘 바뀌었고, 그리고 꿈이 빨리빨리 바뀌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요리사가 되어서 뭔가 멋진 메뉴를 만들고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뮤지컬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꿈이 굉장히 자주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갑자기 패션 에디터가 하고 싶어서 그전에는 생각도 없었는데 1학년 학부를 마치고 2학년 때 뜬금없이 의류학과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.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부모님께는 어학연수를 핑계로 이제 런던으로 떠나게 돼요. 그곳에서 마주한 이제 YBA가 저를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. 테이트 모던이라는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 현대미술관이 무료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YBA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이제 그 미술관을 드나들었고, 그때부터 예술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관련된 직업을 제가 할 수 있다거나 뭔가 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작은 섬유무역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려면 비자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잖아요.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던 기간에 런던에 갔을 때 만났던 김희아 작가님과 울산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. 그 당시 김희아 작가님께서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기획 중이셨고, 그리고 미술을 동경하던 저도 좀 돕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일에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. 당시 도슨트 교육과 그 다음에 각 작품에 있던 퍼포머 교육, 그 다음 퍼포머들 분들 메이크업과 의상 관리 등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김희아 작가님께서 직접 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이 일이 굉장히 짜릿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비자 준비하는 것이 좀 미뤄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미국 가기를 포기하고 큐레이터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. 일단 방법적으로 큐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학교를 일단 가야 되나?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, 제가 이미 독립을 해 있는 상태여서 부모님께 다시 학교를 가겠으니 학비를 대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싫었고요. 뉴미드 클래스에서 일을 하면서 문화기획 일을 조금 해보기도 하고,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거쳤어요.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사실은 제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,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많이 당황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기들을 지나면서 이렇게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당시 제가 좀 바르셀로나 가서 한 3개월만 쉬고 싶다 라는 말을 좀 버릇처럼 많이 했었는데, 2명의 친구가 먼저 나서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테니까 제발 가라, 가서 좀 지내다 와 라고 하면서
등을 떠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바르셀로나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조금 생각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. 언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차근차근 내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돌아와서 2년간 정말 우선순위를 큐레이터가 되는 것에만 조금 잡아서 공부하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다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2년간 차분히 공부하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도 잡고 하면서 어느 날 전시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고,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주제를 정하고 작가님들을 섭외하고, 그 이후 이제 뭐 전시 관련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오프닝을 하고 이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.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갈망이 다른 꿈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오랜 기간 큐레이터를 꿈꾸면서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제가 못하게 될까봐,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게 될까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를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. 빨리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큐레이터로서 좋아하는 작품과 사람 이경미로서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, 큐레이터로서 좋아하는 작품들은 일단 전시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구입해서 집이나 공간을 꾸미기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조금 더 실험적이거나 전시장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, 그리고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비가시적인 몸체나 이제 무게,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저를 압도해서 사색에 침잠하게 만들 때 예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이경미로서 좋아하는 작품은 일단 큐레이터로서 좋아하는 작품들도 포함해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람 이경미로서 좋아하는 작품은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끌리는 것들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큐레이터로서나 인간 이경미로서나 예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은 조금 사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꽤 자주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큐레이터가 되었냐,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,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대답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좋아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왔고,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되짚어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꿈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되짚어 봤는데, 그 중에서 또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오랫동안 갈망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도 하나 다시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색.